안녕하십니까, 일러십니다. 네, 오늘 1급 기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참 어떻게 될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네, 오늘은 충격적인 실거래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립니다. 본 영상은 잠들기 전 삭제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잘 봐주세요. 놀라운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국민청원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국민청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항상 여기는 그림 파일이 첨부 파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4,821명입니다. 5만 명이 돼야 되는데 이게 9점 몇 프로인데 반올림에서 지금 10% 정도 된 것 같아요. 내일 아침 일어나면은 5천 명이 넘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동의하신 분들은 1번, 동의 안 할 거라는 분은 2번, 그다음에 가족까지 다 했다 3번, 친구들 카톡 다 보냈다 5번. 네, 여러분들 제가 추첨해서 아이패드 21인치 나오면 추첨해서 어떤 대구로 우편 보내는 이벤트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번호 잘 기억해 주세요. 네. 자, 어떤 내용이냐? 어떤 게 1급 비밀이냐? 자, 요거 합니다. 요겁니다. 요거.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거는 1데이터거든요. 1데이터 6월 달부터 7월, 8월 건데 지금 8월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거래가 많이 신고가 됐잖아요. 지금은 거래가 띄엄띄엄 신고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8일까지 나온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8월 8일까지 나온 데이니까 7월 8일 이후는 변해요. 7월 8일 이전은 확정이 됐어. 이미 다 신고가 됐어. 왜냐면 신고 기간이 한 달이니까. 그런데 잠정 지수로는요. 요 하늘색 있죠. 요게 서울 아파트 서울 평균 25구개고 평균이거든요. 2,520개 단지. 현재 수가로는요. 7월 14일 월요일이 고점이에요. 요건 변합니다. 왜냐면 7월 8일까지는 신고가 됐는데 요 이후는 변한다고. 여기는 많이 변하겠죠. 여기는 지금 뭐 용산구는 한 건도 안 됐어. 거래가 8일 동안 거래 한 건도 안 된 구도 되게 많아요. 자, 여기는 뭘 올랐냐면요. 여러분들 강남 3구는 맨날 올랐죠. 그 다음에 노도강, 금강구 이쪽은 거의 안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은 맨날 오르던 놈, 그 다음에 어차피 못 오르는 놈, 그거를 구분을 하고서 서울 아파트에 영향을 미치는 건요. 한강벨트예요. 한강벨트 중에서도 강남 3구, 용산구를 빼고 나머지 한강벨트 있죠. 자, 그러면은 위쪽으로 보면요. 마용성 광이잖아요. 거기 용산을 빼. 그리고 용산은 원래 아파트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되게 작아요. 비싸기는 오질나게 비싼데 아파트가 많지 않아. 그 다음에 한강 이남 쪽으로는요. 오른쪽에서부터 강동구, 송파구, 그 다음에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중에서 강남 3구를 뺍니다. 그 다음에 강서구도 빼요. 강서구는 되게 못 올랐어. 전고점을 한참 못 넘었어. 다른 데는 살짝살짝 다 넘었거든요. 그래서 강남 3구를 빼고,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에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평균이니까 놔두고요. 서초구랑 송파구랑 강남구는 좀 의미가 그러니까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적어요. 얘네는 어떤 서울 아파트에 어떤 등락에 큰 좌우를 안 해. 왜냐면 원래 오르던 놈들이니까. 그 다음에 노도강 금강구는 뺐어요. 왜? 원래 못 오르는 놈들이기 때문에 걔네는 올라도 내려도 지수에 영향을 안 미쳐. 그래갖고 여기서부터 성동구, 마포구, 동작구, 강동구, 영등포구, 양천구, 광진구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여기죠. 7개. 요 7개를 위주로 해가지고 좀 진하게 해놨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송파구를 볼게요. 송파구가 시장에 영향을 제일 많이 미쳐서 이게 7월 14일이에요. 7월 14일 날 월요일 날 일단 상투예요. 요거 빠진 거 보이죠? 이렇게 급하게 빠진 거. 이거 하루 데이터입니다. 요게 헬리오 때문에 빠진 거예요. 좀 이따 데이터 보여드릴게요. 아실 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상투 친 거부터 보자고요. 자, 여기 요거는 서울 아파트 현재 스코어 상투입니다. 여기 요렇게 하늘색 있는 거 있죠?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는 6.27 대책 나온 날이에요. 그러니까 6.27 전후로 해서 고점들을 쳤겠죠. 가장 먼저 고점을 친 게 성동구예요. 6월 24일. 엄청나게 올랐죠. 그다음에 6월 24일 날 화요일 날 딱 상투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빠지고 하다가 반등했다 빠지고 해갖고 아직 이 고점 대비 크게 빠진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든지 변합니다. 근데 거래가 확 줄었어요. 그 다음에 상투 친 게 요 분홍색 있죠. 분홍색이 동작구입니다. 동작구랑 빨간색 있죠. 마포구입니다. 6월 26일 목요일이에요. 즉 6.27 대책 나오기 하루 전이 상투야. 얘네들은 빨간색이랑 분홍색 요거 이렇게 쭉쭉쭉 빠졌죠. 근데 여기 이렇게 빠졌다가 오른 거는 성산시장이 뭐 자전거래 아니 직거래인지 뭔가 팍 있다가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현재 스코어 제가 상투만 표시한 겁니다.
분홍색이 동작구인데 6월 26일인데 슬금슬금 빠지다가 다시 올랐다가 어쨌든 전고점 근처에서 크게 빠지진 않았어. 언제든지 다시 넘어가면 요 고점은 바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투 친 게 초록색 있죠. 강동구도 많이 오르다가 좀 뒤늦게 6월 29일 일요일날 상투를 쳤어요. 빠지다가 반등했다가 빠지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여기서 근데 큰 사건을 보여드리면 잘 보세요. 여기 있는 거는 빠졌다가 제자리라 생각 괜찮은데 잘 보세요. 여기서 일단 요 까만 거 있죠. 까만 거 여기서 갑자기 급락을 했죠. 이게 헬리오 때문이에요. 헬리오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빨간 거 보이죠. 빨간 게 갑자기 뚝 떨어졌죠. 이게 마폭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좀 이게 어디 가르더라? 아, 이거는 저기 이거 마레프 맞아요. 마레프 맞아요. 24평인가 그래요. 이거 마레프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초록색 있죠. 갑자기 뚝 떨어졌죠. 이게 고덕 주공 9단지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쭉 가다가 저 위에 있는 거 있죠. 이거 광진구가 올해 엄청 올랐어요. 올랐다가 여기서 뚝 떨어졌죠. 이게 현대 이차인가 뭐 하여튼 그래 좀 이따 내가 캡처해 놨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 갑자기 분홍색이 뚝 떨어졌죠. 이게 양천구거든요. 양천구인데 이게 목동 한신천구인가 그래요. 여기 제가 썸네일에 그 아파트 있잖아요. 그 전에 방송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안 빠지고 버티고 있는 게 이게 영등포구예요. 와, 여의도는 진짜 안 빠져. 자, 그러면은 요거를 좀 차례차례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보여드릴게. 요거 빨간 거 마포구, 강동구, 제일 먼저 보여드릴게 송파구네. 송파구, 마포구, 강동구, 그다음에 이게 광진구, 그다음에 양천구. 자, 이걸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가장 먼저 헬리오시티인데요. 7월 16일 날 건 하나가 발생했는데 이게 32제곱이에요. 국민평형이에요. 28억 최고가를 찍었는데 4일 후에 22억으로 갖고 6억이 떨어졌어. 이건 뭐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를 평균을 내니까 조금밖에 안 빠진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건 여러분들 다 월평균가입니다. 월평균가. 자, 여기는 사상 최고가랑 폭락한 거래가 섞여 있기 때문에 평균가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렇죠? 어쨌든 여기서 6억이 빠졌겠죠. 근데 얘는 시가총액이 국내 1위예요. 실질적으로. 왜? 둔촌주공, 그다음에 개포 1단지 있죠? 그게 뭐였지? 개포 1단지가 뭘로 바뀌었죠? 퍼스트 아이파크. 걔네는 거래가 안 돼. 둔촌주공은 아직 등기가 안 나서 등기 났나? 어쨌든 KB나 부동산에서 지수에는 포함을 안 시켜요.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등은 헬리오시티예요. 시가총액이 아무리 크면 뭐해. 퍼스트 아이파크가 개포 1단지가 아무리 크면 뭐해. 거래가 안 되는데 걔네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레프죠. 마레프인데 24평인데 여기도요 6200세대.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거 데이터가 좀 난데 이렇게 6200세대까지는 아닐 거야. 뭐 어쨌든 보니까 19억인데 그 직전에 21일날 20억 5천만 원으로 사상 최고를 찍었어. 근데 13억 6천 직거래야. 이런 직거래를 한 놈이 어떤 놈인지 몰라도 하여튼 한 7억 떨어졌죠? 7억. 근데 아까는 7월 달에 사상 최고치가 두 건이나 있었기 때문에 평균값은 그렇게 안 빠졌어. 근데 얘 말고는 거래가 없어. 7월 달에. 그러니까 갑자기 폭락한 게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고덕주공 9단지입니다. 명일동에 있는데 명일주공 9단지가 아니에요. 그라시움, 아르텐 이게 다 고덕 9개 단지들 재건축 하거니까 마지막 남은 고덕주공 9단지인데 얘가 사상 최고가가 15억 5천인데 6월달에 7월 19일날 8억 4천으로 딱 반토막 났어. 거의.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거예요. 즉 7월달에는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요건 말고는 없어. 그러니까 얘가 평균값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갖고 강동구 1데이터 값을 뚝 떨어뜨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의 현대 2단지네. 현대 2단지가 아니라 구의 현대 2단지예요. 광진구. 근데 얘는 보세요. 7월 11일 날은 18억 9천만 원으로 최고가를 찍었는데 16억 3천으로 뚝 떨어졌어. 이것도 프로트 짓다면 그러니까 거래가 없을 때 광진구의 가격을 뚝 떨어뜨리는 게 있거든요. 어쨌든 평균값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겠네. 그쵸? 그래 직전보다는 이렇게 올라오고 그랬어요. 아이고. 이게 31평 30평이 그래프가 다른가 보네. 이게 31평 요걸로 그려놨는데 31평이 1170이고 아마 이 그래프가 조금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평균값은 어쨌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목동에서 뚝 떨어진 거 있죠. 목동 한신천구인데 최고가가 20억 3천 찍었는데 8월 달에 이번 달 11억 6천 딱 반토막 났죠. 거의.
근데 얘도 8월 달에 이 건 한 건밖에 없어. 물론 사상 최고가도 한 건밖에 없고 폭락한 것도 한 건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도 평균값이고 얘도 평균값이야. 여기는 거래가 많잖아요. 이렇게 여기 사상 최고치 찍었다가 뚝 떨어졌어. 이거는 제가 볼 때 직거래나 뭐 직거래라고 표시는 안 됐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상하게 이런 게 떴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거를 기억을 하면 헬리오 때문에 뚝 떨어졌기 때문에 송파구의 고점이 7월 14일이야. 그리고 이미 한강벨트는 6월 24일부터 하나 둘 셋 네 개가 상투치고 강서구도 여기서 빠졌지만 저 밑에 있어요. 얘는 강서구는 별로 못 올랐어 올해. 그래갖고 강서구도 6월 26일인가 24일인가 그래요. 여기랑 비슷해. 그러니까 한강벨트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상투를 쳤어. 근데 송파구는 강남 3구랑 용산구는 한강벨트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 3구 플러스 용산구 플러스 한강벨트 이렇게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강벨트는 강남 3구랑 용산구 빼고 한강벨트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양천구가 잘 가다가 한신정부 때문에 뚝 부러졌고요. 고점이 좀 달라요. N이 아니고 달라요. 그 다음에 요거는 광진구가 혼자서 엄청 오르다가 뚝 부러졌는데 구의 현대 2차 이것도 아마 제대로 정상거래가 되면 또 갑자기 또 툭툭 튀어오를 거야. 이렇게 양천구도 갑자기 툭 튀어오를 수가 있고요. 그거는 봐야 돼요. 왜냐면 다른 거랑 섞어봐야 되거든. 어쨌든 서울 아파트가 7월 14일 날 일봉으로 치면 월요일 날 상투를 치고 슬금슬금 빠지는데 그때 기여한 놈들이 송파구 헬리오 그 다음에 빨간색이 마포구 마레프 그 다음에 강동구의 고덕주공 9단지 그 다음에 이게 광진구의 구의 현대 2차 그 다음에 양천구의 한신천구 뚝 떨어진 거 요런 것들이 그 동네에서는 시가총액이 커도 서울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래도 여기 살짝 이렇게 꺾인 거 보이죠? 이렇게 꺾인 거 보이죠? 여기서도 뚝 떨어질 때 여기서 한번 살짝 떨어졌죠. 그 다음에 특히 여기서 두두둑 떨어질 때 여기서 두두둑 떨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서 빨간색 떨어지고 초록색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25개구가 다 섞여가지고 요 하늘색 서울 아파트를 만들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대신 여기까지는 확정이 됐어. 7월 8일까지는 확정이 됐어요. 7월 8일 이후에 계속 다음 주 화요일부터 계속 신고된 게 취합이 되면은 또 제가 요 앞부분 업데이트 돼가지고 문제는 현재 스코어 7월 14일이 고점인데 이것도 며칠 전까지는 7월 15일이었어요 고점이. 근데 하루가 좀 땡겨졌어. 이거 여기는 계속 변합니다. 그리고 지금 눌리고 있지만 이게 나중에 가서 여기 올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감안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한꺼번에 다 신고되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요거는 기밀인데 이거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누가 잘하나. 노도강 금강구 빼버리고 은평구 서대문구 빼버리고 뭐 중구 종로구 이런 거 빼버리고 금강구도 빼버리고 진짜 시장에 핫한 종목들 있죠. 한강벨트는요 이미 6월달에 대부분이 상투를 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고점이 지금까지 못 넘고 있어요. 한 달이 넘도록. 문제는 여기에 초록색 있죠. 요게 강남입니다. 강남구. 여기 뭐죠? 여기 강남구. 근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냅뒀어요. 그 다음에 용산구 여기 살색 있죠. 살색. 요게 용산구입니다. 용산구도 옆으로 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 있죠. 주황색. 요게 서초구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이거는 재미로 가끔가다 제가 방송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송을 한 목적은 이 방송 뒤에 붙을 국민청원 올린 거 안 하신 분들 꼭 좀 해주시고 이거는 제 구독자나 그 어떤 주위 분들 몇 명 갖고는 안 돼요. 5만 명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5만 명이면 강동구 아마 아니 웬만한 구 인구가 한 50만 명 될걸요? 맞나?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 10명 중에 길거리 가다가 한 명이 동네 주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엄청나요. 이거 제가 볼 때 제 힘만으로는 한 2, 3천도 안 됐어. 2천도 안 됐어. 근데 표영호 TV에서 좀 도와줘가지고 오늘도 나가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이 애틋한 마음, 처절한 몸부림 감안하셔서 주위에다가 좀 많이 알려서 카페도 올리시고 카톡으로도 좀 친구들한테 보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다 바람 피잖아요. 바람 피는 그 여자는 되게 발이 넓을 거라고. 나한테만 바람 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하면 또 그 만나는 남자마다 이렇게 카톡으로 하면서 오늘 술 한잔 해? 카톡 보내면서 딱 그러면 하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좀 보내주세요. 자, 충격적인 실거래가 보셨죠? 본 영상은 잠들기 전 삭제하니까 한 번만 보신 분들은 한두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내일 월요일날 출근도 잘하시고 굿 위크가 되기 바랍니다. 마칠게요.
지난 2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허제 해제와 3월 24일 확대 재지정을 기폭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투기적 과열 양상이 격화되었고 시장 교란 행위도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이 가계 순자산의 73.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좁은 국토와 한정된 토지에서 남들이 들어가 살아야 할 주거 공간에 투기를 하고 막대한 불로소득을 올리고 자랑까지 하는 시대는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와 주택 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국민들의 주거 불안과 청년들의 근로의욕 저하, 사상 최악의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3월 이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계약 해제 건수가 폭증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아파트 시장을 폭등시키는 것은 일상적인 100건의 계약이 아닌 신고가 한 건에 의할 때가 많기 때문에 투기 세력들은 쉽게 이러한 유혹에 빠집니다. 과거에도 신고가 허위 등록 후 후속 계약이 등록되면 슬그머니 이를 해제하는 등의 사례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조작함으로써 시세를 올리려는 부정한 작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를 감시해야 할 국가기관의 조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실태조차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최근에 비정상적인 실거래가 대량 계약 해제 사태를 통계적으로 집계하여 과거와 비교하며 그 실태를 먼저 알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의 취지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신고가 허위 계약 등록 후 후속 계약 등록 시 이를 해제하거나 계약과 해제를 반복하는 자전거래 등 책임있는 국가기관의 아파트 실거래가 조작 여부 실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허위 매물 등록과 시세 담합, 허위 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작전 세력 감시를 위한 금융감독원, 증권감독원과 같은 부동산 감독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본 청원을 계기로 국가 차원에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집값 폭등과 이로 인한 불로소득을 차단하여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록된 최근의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과 해제 건수를 집계하여 과거와 비교한 특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 7월까지의 계약 해제 건수는 4,028건이 등록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6월에 가장 큰 폭을 기록하였습니다. 해제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6월 한 달간 1,181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데이터가 공개된 2020년 2월 이후 5년간의 월 평균 해제 건수 124건에 비해 9.5배나 되는 이상 현상이었습니다. 거래 증가를 감안하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는 이 수치가 1.7배에 불과해 타 지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서울에서만 소위 부동산 작전이 실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올해 들어 거래가 급증하고 전자계약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수정이 안 되는 단점 때문에 계약 해제 후 재신고하는 이유로 해제 건수가 폭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전자계약 활용 비율은 5.95%에 불과해 여전히 종이계약서 활용 비율이 94%에 이르고 3일 이내 해제 비율도 3.9%에 불과해 단순 실수나 변심으로 인한 해제 건수 급증의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특히 서울 25개 구 중에서도 한강 벨트로 일컬어지는 지역에서 계약이 집중적으로 대량 해제되었는데 성동구는 6월에만 108건이 해제되며 지난 5년간의 월 평균 5.3건에 비해 20.5배에 이르렀으며 강동구도 99건이 발생해 19.2배에 달했습니다. 3월 이후 거래가 급증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도봉구 2.8배나 은평구 3.7배에 비해 이들 한강벨트 지역에서 20배 전후의 급증세를 보인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서울시 외의 수도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견되는데 성남시 분당구에서도 6월 한 달간 107건이 해제되어 5년 월 평균인 3.8건에 비해
28.4배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이 현상이 서울의 한강벨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공통점은 2023년 저점에서 2년간 반등을 하던 중 이들 모두 2021년 전후의 전고점 돌파 직전에 있었다는 것이며 2월 12일 토어제 해제와 3월 24일 재지정의 행정 실패 기간을 거치며 거래가 급증했고 해제 건수 폭증을 동반하며 전고점 돌파에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다음에 나열할 일련의 일자별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러한 계약 해제 건수 폭증과 토어제 사이에는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번 대량 계약 해제 사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기획해 1월 1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던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당시 토론회에 참여했던 100인 중 강남구 공인중개사 한 분의 토어제 구역 해제 건의에 대한 답으로 서울시장은 강남구 대치동과 삼성동, 청담동과 송파구의 잠실동 등 4개 지역의 토어제를 해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한 달 후인 2월 12일 이들 4개 동은 토어제 지역에서 전격적으로 해제되었으며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은 곧바로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일몰제였던 토어제는 6월이면 자동적으로 해제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되었고 매매 가격도 안정되었다는 이유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폭등세를 보이던 토어제 지역을 신정부 출범 직전 4개월 앞당겨 전격적으로 해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었습니다. 당시 잠실동은 2년 전 저점에서 이미 플러스 28.9%, 대치동은 플러스 24.8% 급등해서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던 중이었으며 계엄과 탄핵 등 주무부처가 부재한 무정부 상태를 틈타 급등세는 폭등세로 변하여 7월 현재까지 5개월간 플러스 20% 전후의 추가 상승세를 기록, 2년간 플러스 50%가 넘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2월 당시 노원구 상계동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6.5% 폭락해 있던 상태였지만 토어제 사태 이후 폭등장에서도 불과 플러스 0.3%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결국 2년간 대치동 세대수 상위 9개 단지 14,169세대의 평균 매매가가 28.7억 원에서 43.1억 원까지 플러스 14.4억 원, 플러스 50.6% 급등하는 동안 상계동 세대수 상위 34개 단지 46,751세대의 평균 매매가는 7.5억 원에서 5.7억 원까지 오히려 마이너스 1.8억 원, 마이너스 23.5% 급락했습니다. 두 개 동의 매매가 차이가 2년간 4.1배에서 7.5배로 벌어지는 초양극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서울시의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폭등 현상은 민생보다는 부자 살리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상계동의 총 세대수는 대치동에 비해 2배 이상 더 많기까지 합니다. 토어제 해제 이후의 지역별 아파트값 폭등 현상을 날짜별로 나열하면 이번에 대량 계약 해제 현상이 불특정 다수에 의한 우연한 현상이 아니었음을 의심하게 됩니다. 강남 3구 중 작년에 이미 전고점을 돌파한 강남구 및 서초구에 비해 송파구는 작년 8월부터 2월까지 6개월간 전고점을 못 넘으며 정체되어 있는 상태였고 거래는 줄었지만 여타 지역들도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극심한 눈치보기 흐름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2월 12일 서울시장의 전격적인 토어제 구역 해제와 함께 서울 아파트 시장은 송파구 잠실동을 위주로 폭등세로 돌변했습니다. 연일 폭등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시장은 열흘 후인 22일 송파구와 영등포구가 4년 전에 전고점을 돌파한 데 이어 4일 후 마포구, 9일 후 성동구 등 차례로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폭등세를 보이자 국토부 등 정부 당국에서는 3월 24일 부랴부랴 토어제 지역 확대 재지정을 했지만 이미 전고점을 넘은 서울 아파트 시장은 거래 폭발과 더불어 추격 매수가 붙으며 걷잡을 수 없이 폭등세를 이어갔습니다. 4월과 5월에도 광진구와 강동구 등 한강벨트 나머지 지역뿐만 아니라 성남시 분당구도 속속 전고점을 돌파하는 등 이러한 폭등세는 주변 지역으로 확산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6월 4주차 부동산원 주간 매매 동향에서는 주간 상승률이 성동구 플러스 0.99%, 마포구 플러스 0.98% 등
연율 플러스 50%라는 사상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결국 신정부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출 총량 관리 강화라는 6.27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폭등세 속에서 과거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특이한 거래 현상이 목격되었는데, 계약 해제 건수가 급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동구를 예로 들면 3월부터 급증세를 보였는데, 특이한 점은 1월부터 6개월간 해제 사유 발생 건수가 규칙적으로 점증했다는 것입니다. 즉 5년 월 평균 5.3건에 그치던 해제 건수가 12월 4건, 1월 9건, 2월 14건, 3월 29건, 4월 55건, 5월 71건, 6월 108건으로 성동구 아파트 지수 급등을 따라 해제 건수도 급증을 한 것입니다. 강동구와 마포구, 성남시 분당구 등 주요 지역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었는데, 서울 아파트 전체 해제 건수에서도 12월 91건, 1월 157건, 2월 200건, 3월 369건, 4월 428건, 5월 608건, 6월 1181건 등의 규칙적인 흐름은 동일했습니다. 즉 이들 지역에서는 공통적으로 아파트 가격의 급등 추세를 따라 계약 해제 건수도 동반 급증을 한 것으로, 이 중에는 신고가 취소분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큽니다. 계약 해제 건수가 집중된 한강벨트 지역에서는 시가총액 또는 세대수 상위 아파트에서 이러한 현상이 집중되었는데, 6년간 발생한 총 해제 건수와 올해 6개월간의 해제 건수를 비교해보면 최근에 단기간에 얼마나 많이 집중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동구 센트라스 아파트는 6년간에 63건에 비해 6개월 만에 38건이 발생해 그 비중이 60%가 넘었으며, 텐지힐 1단지도 58%가 넘었습니다. 강동구의 아르테온 아파트도 55%가 넘었으며, 성남시 분당구도 58%가 넘었습니다. 특히 양천구의 목동 신시가지 7단지의 경우에는 6년간 발생한 총 해제 건수 17건 중 올해 6개월에만 12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이 기간 전용 53제곱미터 실거래가는 15.7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플러스 7.3억 원 폭등, 불과 4개월 만에 플러스 46.5%를 기록했으며, 전용 66제곱미터 실거래가도 19.5억 원에서 27.5억 원으로 플러스 8억 원의 폭등, 플러스 41%를 기록했습니다. 마포구의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도 6년간 총 42건의 계약 해제 건 중 올해 6개월에만 20건의 해제 건수가 발생하였는데, 전용 53제곱미터의 경우 15.9억 원에서 20.5억 원으로 플러스 4.6억 원 급등, 불과 4개월 만에 플러스 28.9%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에도 18.0억 원에서 24.5억 원까지 플러스 6.5억 원 상승, 플러스 36.1%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에는 상당수가 단순한 실수나 착오, 변심 등으로 인한 계약 해제건이 있을 수 있으나, 거래 폭증과 함께 신고가를 포함한 이러한 대량 계약 해제 건수가 전고점을 넘기며 추격 매수를 유발하기에는 딱 좋은 현상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량 계약 해제 건수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착시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총 거래 건수에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홈페이지에는 해제 건수가 포함된 거래 건수가 노출이 되고 있으며, 언론에서는 이를 여과 없이 보도합니다. 즉, 지난 6월의 총 거래 건수에는 이미 해제된 1천여 건의 계약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올해 7월까지 서울 아파트 실제 계약 건수는 44,285건이고 해제 건수는 4,028건으로 총 해제 금액은 5조 2,500억 원입니다. 올해 해제된 계약 건수가 모두 정상이었다고 가정하면 이 금액만큼의 계약금 손익이 발생한 것이며, 이 중 20%만 계약금을 포기했다고 가정해도 그 금액은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7개월간 4,000건이 넘는 해제 건수 중 얼마나 실제 계약서를 썼는지, 계약금은 주고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루에 10번씩 계약과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으며, 계약금 이체 없이 없었던 일로 삼아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실제 계약 건수와 해제 건수 중에는 특이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번 폭등장에서 발생한 계약 해제 건수 중 주요 지역일수록 해제 금액이 실제 계약 금액보다 훨씬 더 고가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의 올해 225건의 계약 해제 금액 평균가는 31.1억 원으로 2,517건의 실제 계약 금액 평균가 28.7억 원에 비해 2.4억 원이나 고가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4,028건의 해제 금액 차이는 142만 원으로 그 차이가 0.1%에 불과한 반면, 강남구의 경우에는 무려 8.2%에 이르고 서초구와 영등포구, 양천구도 7% 이상의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유추해보면 대량 계약 해제 건수 중에는 신고가 취소가 상당수 포함되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3월 이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발생한 대량 계약 해제 사례를 집계하였으며, 매매가 변동과의 상관관계를 제 나름대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많은 계약 해제 건수 중에는 신고가 허위 계약 등록 후 후속 계약 등록 시 이를 해제하거나 계약과 해제를 반복하는 자전거래로 의심될 만한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 당국이 아닌 일반 시민에게는 보다 상세한 자료에 접근에 한계가 있고, 위와 같은 개인 한 명의 분석만으로 실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저는 국가기관에 이와 같은 청원을 하는 바입니다.